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근데 진짜 빡 쏘니까 머리가 푹 꺾이고 이만한 빨간 덩어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한국 CD, 한국 영화, 음악 이런 거 그거를 다 파셨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겨주는 브로커 역할도 하셨고, 그러다가 아침 일찍인데 엄청 막 쾅쾅쾅쾅 소리 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총 들고 그대로 뛰어 들어와서 바로 총으로 이렇게 때려 눕힌 다음에 아버지를 잡아갔어요. 그러고 아버지가 군인이랑 이제 손 잡고 내가 너 중국까지 무사하게 보내줄 테니까 날 도와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탈북하게 됐고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먼저 중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살다가 인생 망하겠다 싶어서 엄마를 따라가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뇌를 너무 빡세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난 이제 배신자가 되는구나, 역적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2010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 라오스, 태국 90% 이상이 이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태국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 이제 탈북민들끼리 흔히 태국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정식 명칭은 세계 난민 수용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난민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으로 가겠다. 대충 한 달 정도 신분을 확인하고 국정원에서 다시 한번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 인생 자체를 다 조사하고 사회에 적응 기간인 이제 하나원으로 보내지게 되죠. 이제 태국 한 달,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최소 7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한국행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안기고 가면은 뭐 이제 뭐 장애인 만든다는 둥, 뭐 어디 뭐 부러뜨린다는 둥, 뭐 고문한다는 둥 하니까 이제 그게 좀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진짜 실제로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북한 이제 뭐 이제 공안기관 같은 데는 이름만 물어봐요. 때리고 시작해요. 시작이 죽방이거든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제 맞고 시작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했는데 가니까 여기는 너무 이제 신사적으로 잘 대우해줘서 좀 놀랬죠. 국정원 조사하시는 분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어디서 살고 왔는지만 다 이야기하라고 하고 왜 왔냐고 해서 아버지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초코파이 같은 그냥 간식을 따로 더 챙겨주시고 그랬었죠. 저도 조사관님 너무 고마웠죠. 제일 힘든 게 담배를 못 피운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쭈뼛쭈뼛 하니까 다 피우는 거 안다고 한 대 피라고 주더라고요. 한 대 빨고 궁금한 게 뭡니까? 다음으로 오셔. 사실은 탈북 뭐 가정보다는 중국에 있는 그 동안이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를 만나자마자 엄마가 이제 중국에서는 다시 잡아서 다시 돌려보낸다. 공개 재판이랑 공개 총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되게 그게 무서웠어요. 잡히면 안 돼. 잡히면 그냥 죽어야겠다 혼자. 저희가 뭐 어디 도시에 모여서 팀을 짜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촌 누나가 그 브로커 눈빛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북송시키고 갔다. 기차에서 내려야 된다. 내리자. 딴 사람들은 가고 혼자 내린 거예요. 그 두 명만 떨어져 나간 거죠. 그 아무도 모르고 뭐 정보 없는 기차역에 내려서 이제 풀숲에 들어간 거죠. 약간 공안스러운 철도 요원한테 저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있는 돈 꺼내서 다 주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시기냐 또 어디인가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흔히 통살하지 않냐, 죽이지 않냐. 근데 그것도 사실이고 다른 목적이지만 저도 그 어린 나이에 공개 처형하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유명한 말이 됐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강 건넜다고. 그만큼 탈북자가 워낙 많아서 잡혀도 조사받고 하고 풀어줘요. 사실 그 수용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부하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명이 주동적으로 여러 명을 끌고 갔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공개 처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랑 그다음에 타이밍에 따라 진짜 다른데 북한은 시범에 끼면은 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막 심해졌다 하면은 그 중앙당에서 포고 이런 게 내려와요. 뭐 인민들의 어떤 자본주의 이런 사상을 뭐 엄격히 처벌한다 이런 게 나오면은 해서 뭐 누구 잡히면 총살이다. 그래서 갈리는 게 그냥 중국에 살다가 잡혀온 사람이랑 저희처럼 이제 막 한국어 가려고 중국이랑 라오스 접경지대 잡혔다. 그게 완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르게 조사하고 다르게 처벌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적이 이제 탈북이 목적이었는지 한국이 목적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뉘고 목숨 가지고 할 말은 아닌데 재수가 없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생생히 기억해요. 그걸. 그 하루는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공개 처형이나 데려가는 거 재판인가 보다 하고 쫓아갔는데 총살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살인범, 한 명은 마약범이었고, 한 명은 한국 가다가 잡힌 사람. 근데 이제 학교에 풍년동맹 지도원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나보고 맨 앞에 오라는 거지. 너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갖고 위험분자기 때문에 앞에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거 막 생생해요. 원래 총 쏘면 탕 하잖아요. 탕이 아니고 막 탁!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엄청 기분 나쁜 느낌? 그거 보면서 이제 사람 총 맞으니까 진짜 허사비가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근데 진짜 빡 쏘니까 머리가 푹 꺾이고 이만한 빨간 덩어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죽으면 다 끝이구나. 이런 거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생각은 완전 들었죠, 완전. 내가 저기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와, 이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진짜. 뉴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흔하다고 볼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들어서 적발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보여주기식으로 공개 처형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도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 빈도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도착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당시 플랜카드에 땡땡 대통령 꺼져라 죽어라 빨간색으로 그때 저는 이게 다르구나. 한국이 뭐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건 사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상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가 큰 충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표현의 자유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격하게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많이 충격적이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거 상상도 못하고 만약 누가 거기 하면은 바로 그냥 잡혀가 쳐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경찰들이 그걸 이제 보호해주고 좀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구나. 난 진짜 무슨 어디 반란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우선은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 여기서는 편의점 알바만 해도 라면을 먹을 수 있으니까. 북한이라는 곳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굶어 죽을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만족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기억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구글 맵으로 전 들어가서 종종 이제 어머니의 산소를 들여다보고는 하는데 거기는 이름 모를 산소도 너무 많고 이름 모를 죽음도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든 노력하면 충분히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제일 만족하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생각해 봤을 때는 별탈 없이 오늘 하루도 그냥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그들도 좀 최소한 진짜 사람답게 생존권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잘 편하게 최대한 배 덜 고프고 덜 아프고 덜 춥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네요.